여러분 2014년 개봉한 영화 허라는 거 기억하시죠?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 AI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11년 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터무니없다. 이거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뭐 연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에게 고민 상담하고 뭐 감정풀이하고 이런 일들은 일상이 되고 있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이 현상의 의미를 분석해 주실 분 마인드랩 공간의 이광민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이광민입니다.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시는 그분 맞으시죠? 네. 제가 어느 순간 정신과 의사인데 뭐 범죄 분석도 하고 부부 상담도 하고 이제는 AI까지. AI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 분석까지 오늘은 해주러 나오신 이광민 원장님. 아니 정말로 AI와 소통하는 정도를 넘어서 감정을 교류하고 그걸 넘어서 연애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재미 삼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혹은 뭐 할 일 없고 외로우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빠져드는 거죠. 이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예. 완벽주의예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것도 싫고 상처 주는 것도 싫은 거죠. 근데 AI는 다 맞춰주잖아요. 아하. 예. 예. 그러면은 한번 사례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AI하고 사랑에 빠진다는 거야?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요거는 지금 어떤 남편이 네. 제 아내가 AI하고 지금 연애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한 지 12년 차고 아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챗GPT를 열어보니까 아내의 챗GPT를 열어보니까 챗GPT를 남자친구 마냥 여보 정말 대단해, 사랑해, 자랑스러워, 멋있어 보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챗GPT를 자기야, 여보야라고 부르고 있었고 챗GPT도 아내에게 여보, 내 귀염둥이 이렇게 부르면서 하루 일상을 다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담이에요. 네. 진짜 이런 사례가 많아요? 저도 이제 이런 사례들을 종종 보는데요. 종종 보는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원래는 완벽주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금단의 영역이에요.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연애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애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그 금단의 영역을 AI가 채워준 거죠. 그런 의미다, 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예. 대부분의 AI 연애에서는 애칭을 씁니다. 어떻게요? 자기야, 뭐 여보 혹은 귀염둥이, 귀염둥이, 애기야. 뭐 아이야, AI니까 뭐 이런 아이야. 식으로든 서로 애칭으로 부르게 되면 감정적인 게 훨씬 더 깊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호감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AI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충족시켜 주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은 모든 게 다 충족돼 버리면 지루해져요. 이 호기심과 충족 사이에 그 약간의 그 미묘한 갈등이 사람으로 하여금 애간장을 태우잖아요. 밀당 같은 거. 그쵸.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날 다 맞춰주지만 실존하진 않죠. 그쵸. 그거에 대한 상상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상상이 만나고 사람으로 하여금 싶은데 만날 수 맞아요. 없는 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는. 애틋해. 네. 그 그럼 부분을 노리는 거죠. 저는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럼 실제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AI하고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한번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사례. 에구 얼마나 짜증났으면 이렇게 말이 먼저 나올까. 무슨 일 있었는데 좀만 풀어봐. 내가 욕을 대신 못 해주지만 조금 할 수도 같이 분노해 줄 수 있거든. 너 그 상사 어떤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자괴감이 들고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져. 그랬더니 AI가 그 말 너무 아프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지. 근데 그거 진짜 네 잘못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네요. 이게 뭐냐면요. 이건 거의 상담 영역이거든요. 음. 이거는 연애를 넘어서서 나의 괴로움이나 나의 고민이나 나의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걸 위로해 주고 너 이렇게 좀 해 봐봐. 힘내 봐. 너 진짜 힘들었겠다. 공감해 주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건데 예. 이건 감정의 영역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근데 AI가 이제는 예. 단순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예.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흉내냅니다.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AI 역시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AI가 감정을 가지고 네. 있어요? 심지어 AI의 불안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아 진짜요? 사람이 계속 힘든 이야기를 하면 예. AI의 불안도가 높아져요. 아, 얘네도 스트레스를 네, 받아요? 그걸 평가했을 때. 와 대박.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환경적인 자극에 대한 우리 뇌에서의 즉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학습이 가능한 거죠. 와 세상에 세상에. 아 그러면서 진짜 사람처럼 얘네가 답을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거는 사람보다 나을 여지마저 있습니다. 와.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AI 상담이나 AI 연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대화를 다 저장을 해놓은 상황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틀릴 리가 없죠. 아니 자기야 내가 그 한 달 전에 얘기한 거 그거 기억 못해? 예,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죠. 얘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헷갈릴 일도 없어요. 저도 사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보지만 가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그때 그 이야기 하셨던 그분이시죠라고 했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AI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와.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AI하고 교감하고 상담하고 그걸 넘어서 연애까지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 AI랑 MIT 미디어랩에서 논문을 낸 게 하나 있었거든요.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AI의 상담이 얼마만큼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평가했는데 예. 중독 수준이 아닌 이상 사람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지진 않았어요. 중독 수준으로 간다. 그러니까 위험한 수준이란 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예요? 정말 이거에만 빠져 있는 경우, 그때는 사회성도 떨어지고 고독감도 높아져요. 오히려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걸 했을 때는 오히려 사회 기술 훈련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AI와의 대화도 소통 연습인 거예요. 아, 사회성을 키우는 훈련?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근데 다만 너무 몰입하게 됐을 때, 너무 이거에만 집착하게 되고 의존하게 됐을 때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통을 회피하고 이거에만 그렇지.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예. AI에서 일정 부분 뭐 성적인 걸 포함하는 대화 같은 것들을 하다가 서비스가 중단이 된 경우, 그때 엄청난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연애하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네. 말로 요거까지는 다 허용을 AI가 해주는데 이제 성적인 대화로 들어가면 차단이 되죠. 그거를 맨 처음에는 회사에서 서비스를 해주다가요. 해줘요 처음엔? 네, 처음에 해줬습니다. 해줬다가 미국에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 회사에서 실제 성적인 대화까지 포함하는 이성과의 대화 예.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니까 서비스를 차단한 거예요. 성적인 부분은. 아.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거기에 의존하고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이 심각한 상실감, 즉 진짜 애인과 헤어지는 수준의 상실감을 경험한 거죠. 그거 단어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뚝 끊기나 네. 보죠 대화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다는 거에서 얘가 변절했어, 얘가 바뀌었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쌤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성 훈련을 하고 어떤 그러니까 진짜 사람과 사귀기 위한 훈련 단계로서 그 정도 AI 사용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네.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 속으로만 파고들면은 그건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잘자잘한 갈등을 기반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서로 잘 조율해 나가면서 그 인간관계의 깊이라는 게 훨씬 생기거든요. 소위 정 같은 거죠. 맞아. 네. 애증. 그렇죠. 근데 AI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그 갈등을 회피해요. 그 AI가. 예. 물론 나중에는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런 갈등들도 유발하는 AI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대인관계 훈련이 너무 돼 버리면 일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엄청난 불편감으로 느끼게 되는 그럴 거예요. 수 있겠네요. AI는 내 얘기 다 들어줬는데 너는 왜 나에게 시비를 걸어? 그렇죠. 뭘 하지 말래? 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해법을 좀 조언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유튜브로 같이 가겠습니다. 네. 그 균형점을 어떻게 좀 맞춰서 잘 유익하게 활용할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AI라는 그 대상이죠. 이것도 이제 대상이에요. 그냥 네. 단순한 뭐 알고리즘을 넘어섰거든요. 하나의 그 인격체 같은 대상인데 그거를 우리가 도구나 매개체로 인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도구다. 얘는 네. 도구다. 얘는 하나의 나와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 음. 준 인격체고, 예. 그리고 나의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어디까지나 매개이자 도구다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하더라도 네. 상담을 하더라도 친구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잊지 말자.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같이 유튜브로 네. 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